네, 오늘 추모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모제 사회를 맡게 된 파리차트 유니온의 정진우라고 합니다. 추모제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우리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추모제는 간소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오늘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과도 저희들 고인에게 하는 약속 더 널리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이 공간을 조금 어렵게 빌렸는데요. 대관 시간이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도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한 3분 정도 충분하게 시간을 좀 많이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고 박승호 동지 추모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고인의 뜻대로 의례의식은 고인이 함께 저희들과 항상 해왔던 민중의례로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 박승호 동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그리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우리 사회를 바꿔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묵념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두 묵상. 묵상 바로. 네, 정말 수없이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희들 가슴으로 함께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하겠습니다.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동지는 반대로 깃발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에 따르라.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고 박승호 동지의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력 소개는 조상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박승호 선생님과 선후배로 또 동지로 제가 그 86년도 안산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 사수로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철도 노동자로 이렇게 36년째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같이 해온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좀 마음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말 오랜 기간을 치열하고 열성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양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에 출생하셔서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안산 지역에서 노동운동가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현장으로 갔지만 대부분 대학을 마치지 않고 갔는데 경제학 석사까지 마치고 이렇게 노동운동을 시작한 건 저도 그때 좀 특이하게 봤던 정말 그런 선배님이셨습니다. 1988년도에 반월공간 노동상담부장을 맡으셔서 당시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경기 남부노동조합연합 전노협 지역 조직이죠. 결성 지원과 또 경기 남부 노동운동 단체들 동안 선진 노동자 조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당시 노태우 정권 공안합동수사본부에서 경기 지역 상당수 일제 압수수색이 있었고 연행되어서 3자 개입 탄압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석방 되신 다음에 1990년도에 전국 노동운동 단체들 노동조합 특별위원장 또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소장을 맡아 활동하셨고 그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통신노조 또 전력노조 민주화 지원 활동을 하셨습니다. 1995년에는 민영업성 건설을 앞두고 전국 노무협에 대한 탄압이 있었는데요. 전국 노무협에 대한 탄압 또 한국통신 파업에 대한 3자 개입 탄압으로 장기간 수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민주노조운동연구소가 전태일을 따른 민주노동연구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또 소장을 계속 맡으셨고 2000년도에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설립에 참여하고 동대학에서 정치경제학 교수로 쭉 활동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상대, 성공회대, 서울대 경찰대 등에서 정치경제학 강사로 청년 학생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셨고 또 금속노조 교육원에서 만든 교육교재, 한국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저술 등 노조 간부에 대한 다수의 정치경제학 및 정세교육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민중의 소리에 자본론 함께 있기 동영상 강의를 게시해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정치 경제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좌파 현대 자본주의론의 비판적 재구성, 21세기 대공황의 시대, 자본론 함께 있기, 한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등 자본주의 비판과 대한사회 건설을 위한 다수의 저술 활동을 하였고 자본론 함께 있기로 제10회 일곱 유인호 합출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리찾기위원회 후원회장으로 아름다운 삶을 공유하다 전시회를 기획하는 등 후원 활동을 하셨고 2021년 표장암 차기 판정을 받고도 노동계 인사와의 교류나 청년 활동가의 자랑 등
활동을 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렸지만 정말 노동운동가의 삶, 그것도 혁명적 노동운동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이후에는 연구자로서 정말 치열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이나 또 막수주의 경제 한국에서 이런 발전에도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마 계속 이어져서 선배님의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추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도사를 제안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마음도 모아주셨습니다. 고인께서 살아오시는 과정에 다양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가급적이면 고인의 행적의 순서대로 이렇게 추도를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인, 우리 동문들을 대표해서 임성민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은 도신 노영 농이 추도사를 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몸 상태가 좀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받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에게 작년 1월 말 사위 본거 축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네. 유상철 감독의 완치 사례를 공유하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또 격려했던 기억이 아련하네. 승호의 병마를 대하는 태도는 늘 그랬듯이 낙관적이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지. 작년 여름 유상철 감독의 재발과 운명 소식에 우리는 부쩍 당황했고 승호의 투병 의지가 꺾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를 다독이며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를 띠고 악수하는 손에서 불굴의 의지를 느끼곤 했네만 상대가 지독한 놈이었던 것 같으니 작년 봄 생강나무꽃이 필 무렵 시작한 청계산 산림욕장에서의 신선놀이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자네와의 추억이 너무 깊이 배어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숲에서 접하는 만물 하나하나를 경이로움으로 대하는 자네가 없어서일 것이야. 나무, 불꽃, 새소리, 해, 구름 등등을 매번 새롭게 보고 느끼고 받아들였었지. 똑같은 길을 걷지만 지난번 그 길은 아니라면서 아마 저 세상에 가서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아니 허접해도 아름다운 구석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숲속에서 나무 스피커로 들려준 바람과 궁전을 덜 빼면 괜시 콧등이 시큰해지네.
우리와 함께한 숲속길에서의 투병이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면 좋겠네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퇴원해서 가족 곁으로 돌아가 있을 때 찾아간 우리에게 아무래도 내가 먼저 가야 할 모양이네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먹먹해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 해야겠네. 먼저 간 이원주하고 잘 지내고 있게 우리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갈 걸세. 네, 다음은 우리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무열님께서 주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좋은 추도사를 해주셔서 이제 말씀드릴 제 이야기가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선생님을 따랐던 학생들을 대표해서 모자라지만 짧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움을 받았던 이무입니다. 선생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대학교에 발을 처음 들인 새내기였고 얼굴도 몰랐던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강의실 가득한 긴장된 공기를 뚫고 넓은 폭폭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키로 강의실을 압도하셨고 선생님께서는 마이크 선을 손목에 2번 감으신 뒤 저음의 목소리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 밥은 먹었나? 긴장된 공기를 바꾼 그 인자하신 말씀은 제 대학 생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시작하실 때도, 길을 걷다가 뵀을 때도, 흡연장에서 뵀을 때도, 연구실에서도 학생들에게 항상 이 말씀으로 눈을 뜨셨습니다. 어쩌면 어르신들께서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흔한 인사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야 선생님의 인사는 직업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챙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든 굶지 않고 그들의 노동에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인사는 선생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젊은이들에게도 이어졌는지 혹여나 그가 살피지 못한 곳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헤아려 주성할 따름입니다. 선생님께서 해오신 그 일들을 젊은이들이 알아봐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을 학생들이 이어나가길 마음으로 가르치셨죠.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를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바라보고 대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사람들의 형편이 드러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계절에 선생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유는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찾기 위해서 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겨울이 선생님 덕에 따뜻해진 만큼 앞으로도 어디선가 힘겹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겨울이 그들의 삶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도록 이들의 존재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한도 가지 못하고 너무 늦게 찾아온 제자를 부디 용서하시고 처음 선생님을 뵀을 때 해주셨던 말씀처럼 누군가의 식사를 그들의 삶을 챙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교수학술 사단체인 교수노조, 비정규 교수노조 민교협 학단협을 대표해서 조동문 선생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박승호 선생님이 저보다 한 10년쯤은 후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고작 3년 후배더라고요. 박승호 선생님은 그렇게 젊고 건강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이 자료에도 양력에도 밝혔듯이 박승호 선생님은 자본주의를 노동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여기 한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는 볼소에서 영역본이 출판되기로 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리를 불과 6개월 전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노동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노동자들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헌신하는 활동가 연구자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박승호 선생은 남다른 존재였습니다. 정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를 만들 때 많은 연구자들을 박승호 선생님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노동대에서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거의 다 나와서 강의를 맡고 후원을 했습니다. 아마 박승호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찾기를 위해서 권리찾기 유니온을 적극 지원하면서 후원회장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박승호 선생님이 마주 앉아서 손을 잡고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 손을 뿌리칠 강심장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박승호 선생님의 진정성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승호 선생님도 많이 답답해했습니다. 전국노은협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민주노동운동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진보학계 연구자들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답답할 때 박승호 선생님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노동운동에서 그 전망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코에스티온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주민자치조직인 볼리바르 서클로 조직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는 제오 인터내셔널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민주노동운동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베네수엘라에서 청년문화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방문을 했고 한 명이 남아서 좀 더 장기간 체류하면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름은 산디노였습니다. 산디노는 스페인어만 하고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잘 못하던 친구였습니다. 물론 박승호 선생도 스페인어를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승호 선생은 산디노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활동가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산디노가 갖고 있던 기술인 꺽다리 제주넘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르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랑했습니다. 산디노와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 곳에서 박승호 선생 본인이 산디노 통역을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박승호 선생의 뛰어난 소통과 공감 능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늘 치열하고
긍정적으로 살았기에 노동운동과 연구활동은 물론 투병도 치열하게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가끔씩 보내주는 청계산 산림욕장의 그 멋진 사진들을 보면서 박승호 선생님은 자랑하고 싶어 했고 우리는 그 박승호 선생님이 너무도 든든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식이 뜸해졌습니다. 또 무슨 활동을 기획을 할까? 또 무슨 기쁜 뉴스를 준비하고 있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노동해방이 있는 곳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박승호 선생님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박승호 동지 잘 가시게. 네, 이 자리에는 노동자로 불리지도 못하거나 노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박승호 동지와 또 여러 사회 인사들과 함께 싸워왔던 그런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의 꿀잠을 대표해서 유웅희 동지가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박승호 선배님, 까마득한 선배님을 제가 기억하는 거는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기름전자 분해의 투쟁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그 투쟁을 할 때 만나 뵀던 드문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환한 웃음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배짱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동지가 희망이 있어야 조합원은 함께 힘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부가 힘을 내어야 조합원들과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 보인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많이 힘들어했던 조합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이버 노동대학을 만났습니다. 뭔가 좀 공부하면 역사를 보면 좀 더 세상이 깊어 보이고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을 좀 더 채우면서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쟁과 공부를 함께 하는 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날라리 학생이었죠.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있다가 늘 투쟁이 먼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투쟁은 현재형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런 말들보다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나겠다는 그 꿈을 펼치는 비정규직 활동가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1100만 시대에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기업주들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 천국의 세상이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선배님을 만났을 때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쉼터를 함께 만들고자 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선배님께서 받으셨던 학술상의 상금 전부를 저희에게 또 전달하면서 정말로 배고픈 서름, 집 없는 서름, 노동자들에게 가장 서러웠던 그 비정규 노동자의 쉼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또 대어주셨습니다. 그 자금으로 오늘날 비정규 노동자의 집 쉼터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때로는 울고 웃으면서 그곳에서 자고 먹고 또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같이 논의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선배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병원 한 번 못 가고 전화 한 번 드리지 못한 게 오늘 굉장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선배님이 꿈꿨던 비정규직 없는 세상, 평등 세상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우리가 더 열심히 자라라는 마지막 말씀, 오늘 사람들 모아서 이야기하라고 저에게 이런 기회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선배님 편안하게 영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을 대표해서 김승호 선생님께서 주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승호입니다. 저는 사이버 노동대학을 대표할 해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승호 동지하고는 그 인연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십 년 됩니다. 직접적인 인연은 아니지만 대학 생활, 학창 생활 때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학창 생활 얘기는 거의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죠. 혹시 한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여기도 보니까 노동자 민중이 한국 사회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했는데 한사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단체는 고 정운영 선배가 지도선이 돼가지고 조직을 만든 단체였습니다. 1967년에 만들어졌고 제가 1968년에 2기로 가입을 했죠.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때 68년에 정운영 선배가 우리는 1학년이라고 해서 교양학부라고 해서 저기 공릉동에 옆 공대에 있던 자리에 그쪽으로 쫓겨나 있었는데 거기까지 와서 우리들에게 선동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은 붙어라. 제가 기꺼이 가입 신청을 해가지고 회원이 됐습니다. 회원이 돼가지고 한 5월쯤 될 거예요. 우리 신입생이 12명이었는데 12명을 맨날 서울대학교 앞에, 누리과대학교 앞에 가톨릭 학생회관인가가 있었어요. 거기 3층에 조그만한 방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회원으로 선발했어요. 그때는 선발돼서 기쁘게 갔는데 거기 갔더니 사복을 입은 육군 중위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신영복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달 후에 통역당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은 뭐 사형 전까지 받고 그래서 사실은 학생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사는 연구단체냐? 연구단체 아닙니다. 순수한 연구단체 아니고 세상을 바꾸고자 학생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방공법이 있었고 국가방공은 물론 자본론 책만 가지고 있어도 가면은 몇 년씩 감옥살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사에 가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결단이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은 고 김병권 동지를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유신 파쇼에 맞서서 해고를 했다고 해서 민청항행 사건으로 잡혀가서 사형 구형을 받고 나서 군법 법정에서 그래 사형 구형을 해줘서 영광이다 그렇게 했는데 진짜 사형을 선고했죠. 그런 엄혹한 시기에 우리 박승호 동지는 한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한사의 일원으로서 학생 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물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 일선에서 투쟁을 해서 감옥 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렇게는 하진 않았지만 제 일선에 안 썼다고 해도 그때 많은 학생운동가들과 함께 활동하고 투쟁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게 되고 관계하게 된 것은 아마 85년이나 이때쯤 될 거라고 봅니다. 고로 동맹 파업도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유신 전두환 군사독재하에서 투쟁할 때 어느 날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 한사 후배라고 하면서 연출로 해서 찾아와서 노동운동을 좀 하고 싶으니까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는 사실 후배들이 많이 제 주변에 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고생하면 전부 선후배 관계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차라리 잘 몰라야 고생하더라도 덜 아프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학원 석사까지 마친 그런 사람이 조교를 했나요? 그때 방통대 조교가 하고 있었어요. 교수 되는 길이 흔히 열려 있는데 그거 버리고 노동자가 돼가지고 노동운동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뿌리친 몰에서 받아가지고 아까 그 소개하면서 양력 소개하면서 나왔습니다만은 안산에서 같이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85년 경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위장 취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안산에서 그 다른 단체들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적 단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했죠. 밤에 좋은 지문시 있네요. 그때 우리가 횃불 시위도 하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안산 시내에서 군사독재 물로 타도하냐고 횃불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경찰서가 멀리 광명에 있어서 광명 경찰서 또는 수원 경찰서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30분 동안은 해방구였습니다. 그때 그 키 큰 박성호 동지가 그 대모대를 진두지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전국 노무역 활동을 같이 하면서 전노역 건설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저는 좀 깁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전노역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박승호 동지의
역할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노협은 해방 공간에 전평이라는 자주적 노동조합 운동이 있다가 그것이 탄압으로 6.25 전쟁으로 거의 노동운동이 사라진 이후 정말로 자주적인 대중적 노동조합운동이 전국적으로 처음 결성된 것이 전노협 아니었습니까? 전노협은 처음 만들 때부터 노동해방의 기치를 열고 만들었습니다. 분명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경제적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노원협 활동을 저와 함께 같이 하면서 전노협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고 그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전노협이 청산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노동운동의 노동해방의 깃발이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저는 반드시 머지않아 다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의 깃발을 다시 지켜 세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노협을 청산하는 데 반대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구박도 받고 했습니다. 95년 한국통신 파업 때 사실은 한국통신 파업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전국 노원협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전국 노원협도 탄압을 많이 받았고 한국통신도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운동이 좀 쉬운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편리함과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운동해온 그런 아주 훌륭한 노동운동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태일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도 또 같이 만들고 운영했어요. 지금은 많이 약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운동 자체가 많이 후퇴했죠. 그러나 전태일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함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노협 할 때 우리의 기치는 노동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할 때 우리의 기치는 인간 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노동해방은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수준이라면 인간 해방은 노동자가 노예로서 임금 노예로서 물질화해서 물질적 존재로 사는 데서부터 인간적 존재로 사는 것으로 변혁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5년에서부터 2000년 사이에 같이 자본론 수배 생활도 하고 하면서 자본론 일부 같이 토의하면서 우리가 전노협이 훌륭하지만 또 무엇이 부족했는가라는 것을 성찰하면서 인간 해방의 기치, 더 근본적인 기치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 형제들에게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인간 해방의 기치를 가진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을 만들어서 한 10년 이상 일구는데 온 정열을 바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렇게 박승호 동지는 그야말로 노동운동을 했지만 그냥 단순히 노동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원칙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안고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노동운동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야 하는데 이름도 똑같은데 먼저 가봅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고인께서 가장 또 반갑게 맞이할 분들인 것 같아서 잠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아까 우리 선생님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문 번역본 작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미국의 맥스님 지금 자리에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단에서 서 계셨던 분과 다르게 선생님은 오래 알지 못했습니다. 작년 6월에 만났고 우리 같이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영어로 번역했고 벌써 출판사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책은 한국 경제사는 민주주의랑 노동자 입장에서 소설하는 책이기 때문에 영어 독자한테 한국 역사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만에 설레셨고 저도 설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통찰력 있는 글은 영어 독자한테 소개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필리핀의 존스 갈랑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talk in English. I learned the passing away of Pak Sun Ho comrades in Vietnam. I owe many things to Pak Sun Ho because he is the one who navigate the solidarity between Philippines and Korea workers. He is my translator to understand what is Korean situation. He is also my translator how the Koreans appreciate the movement in the Philippines. I insist to talk to you today because he is my brother. I owe him so that. That is why I asked Reverend John if I can speak tonight. To the family of Comrade Pak Sun Ho, our deepest condolence to all of you. Your husband, your father is a hero from us. We have song in Philippines. Whatever the cause of death, it is only the meaning that since Pak Sun Ho from the very beginning, he thought about the liberation of workers. Until his death, I know because I met him 5 years ago in Song Kong University and we talked a lot about the workers. So, to his family, I will join you to be happy because your husband, your father is a hero. A hero will serve until his last breath for the people. Go now, my brother. I will see you soon, but not yet. Later, you will see each other again. 예, 식순에 없었지만 또 특별한 인연으로 고인과의 기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저희들의 활동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도사 준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권리찾기 유니온 한상면 위원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11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수호 선배님이 정말 병마에 힘겨워하시지만 이 뉴스를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패소라는 판결이 받았으면
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불과 며칠 전에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로 오면서 선배님을 보내드리면서 안도현 시인을 소환해 봤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인 적이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한테 던지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뜨겁게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지금보다 걸어온 족적보다 훨씬 더 수월한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삶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전혀 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권리찾기 윤영 그리고 권유하다의 한마음으로 함께 졌던 말년의 시간들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출소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함께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박승호 선배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몇 번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집요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삶에 대해서 물으셨고 쌍용차 투쟁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과 투쟁에 대해서 감옥에서 그리고 동지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물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찌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쉼없이 묻는 질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어서 선배님의 그 장대한 기골과 마상 같은 미소에도 속지 않고 기어이 맞짱을 깠던 시간들이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노동과 노동자 정치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공통 부모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있게 끌고 갈 힘들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저는 그래서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내 삶의 유일한 방어막인 것을 알지만도 그것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과 함께 남은 운동에 전부를 걸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길에 내가 도울 길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아마도 그 성질에 그 성격에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맞닿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했던 시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한 인생을 담는 그리고 현대사에서 한 노동자들의 꿈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저는 기록하는 한 권의 책으로도 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은 숙제를 어찌 가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꾸벅꾸벅 가보려 하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묻고 또 묻고 그 진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수없이 의심했던 방향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시인의 말처럼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박순호 선배님의 유지를 저는 받드는 길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옳은 길에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발 누가 내딛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숲길에서 그 두려움과 만나는 우리는 어린 시절 야수와 마주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나눴던 시간들
가슴에 새겼습니다. 노예가 아니라는 것들을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그것을 해설하려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가슴으로 어떻게 받아 안고 발효시킬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눴던 시간들은 저에게는 커다란 죽비였고 큰 스승이었습니다. 이제 병마의 고통과 싸우셨던 시간들 내려놓으셨습니다. 운동에 못다이는 꿈들, 회한들 후배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늘 저승에서도 묻고 따지고 집요하게 그 길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굽어 맞이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꿈속에서라도 함께 독백하고 대화하면서 이 땅의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길들을 선배님의 유지를 받아서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족이 드리겠지만 저 역시 함께 마지막에 했던 권리찾기 유니온 후원회장님을 보내는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네, 고인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제자였고 그런데 오늘은 고인을 박승호 동지로 부르면서 주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이 우리 참석하신 분들에게 스쳐 지나가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인사를 하시고 싶은 우리 유족들이 계십니다. 저희 유족들을 대표해서 문은희님께서 유족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뜻을 같이 하신 동지들을 남편의 추도식에서 배우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고 박승호 씨와 저는 함께 가정을 이루었지만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생활에 지친 제가 좀 따지려고 벼르면 어느새 잠들어 잠꼬대를 했습니다. KT 노조 선거 결과가 몇 대 몇이라는 등 꿈속에서조차 노동 현장에 머물러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찌감치 집을 나가 노동운동가로 살아오던 남편은 뜻밖의 병을 얻어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설적으로 병마와 싸웠던 지난 1년 10개월은 우리 가족이 관계를 확인하고 복원하고 가족 사랑을 확인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선망을 겪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온갖 노조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삶 그 자체였던 노동운동. 고 박승호 씨는 여러분의 동지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제 남편을 새겨주십시오. 저는 병마에 맞서 한순간도 의연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승리자로서 제 남편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추도식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느덧 오늘 추모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한숨도 못 자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요. 추모시 낭송을 송경동 시인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 추모시 드린다고 하면서 선배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추모시에 써가라고 해서 사실 오늘도 새벽 한 4시 넘어까지 사무실에서 혼자 이리저리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써보려고 하면 눈앞에 우리 박승호 선배가 하는 무슨만 계속 써보면서 저한테 때로는 뭐 송동기라고 그러고 송신이라고 그러고 참 다정했던 선배님. 우리 모두가 배우듯이 참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 선후배님들, 동기들이 그렇듯이 우리 박승호 선생님도 참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그 지치지 않는 혁명적인 악관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 그걸 지치지 않고 어떻게든 밝게 순정하게 감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참 놀라웠던 우리의 동지였다고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뭐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현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새벽 4시까지 써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냉장고에 소주가 남은 게 있어서 소주 한 잔 먹고 잤습니다. 선배 앉아, 나 앉아, 이렇게 하는데도 오늘도 오전부터 좀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러다 이 시각 혹시 남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박승호 선배가 같이 더불어서 해보고 싶었던 말들 아닌가 싶은 시가 한 편이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 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류애로 다시 서로를 무장하라. 현실 사회주의는 대부분 깃발을 내리고 자본주의만 만국으로 단결하며 돈과 상품과 무한 경쟁의 유력만이 모든 세계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의 시대에 막스와 엥겔스를, 레닌과 로자를 기억한다는 건 외로운 일이지. 개발과 생산력의 신화에 기대지 않는 몫에 가부장 세계의 모든 권력을 해체, 전복하는 보라를 상상한다는 건 힘겹지만 벅찬 일이지. 그 모든 억눌린 자, 배제된 시공간, 소외된 넋들의 연대를 모아 자본의 외구를 꿈꾼다는 것, 소유와 정복과 지배와 권력의 이유를 꿈꾼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 참 목마른 일이지. 과거의 재측과 바리케이트가 법과 제도와 관행이라는 평상복을 입고 과거의 쇠사슬이 신용과 네트워크로 번역되고 여전한 제국의 군대가 자위력으로 이야기되고 국가가 여전한 중립의 강면을 쓰고 모든 저항을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동안 비정규 노동이
유연한 노동으로 오래된 그림자 노동이 여전한 모성의 위대함으로 치장되는 동안 하물며 새의 한숨소리와 꽃의 떨림에까지 가격이 매겨지는 동안 소수의 무한한 독점과 자유를 위해 대다수 인류가 존엄한 생명의 기회를 빼앗기고 훼손당하고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이 세계는 과연 정의로운가? 질문조차 봉쇄당하며 상상조차 금지당하며 엄연히 현존하는 모순과 야만에 저항하는 용기마저 빼앗기고 나면 설계도가 그림이 안 보인다고 모두가 가상의 현실과 불의와 허위의 손을 들어주고 나면 도대체 우리에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또다시 누군가가 오늘의 폭력에 투항하고 회절한다 해도 모순에 억압받는 거대한 지층이 있는 한 저항은 끊이지 않을 것이니 모든 왜곡과 폭력이 있는 곳에 피눈물의 증오 역시 살아있을 것이니 다수의 꿈틀거림과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니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정복과 수탈의 대상이 아닌 유기적 자연을, 지배와 차별과 소유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를 향해 오늘 다시 도약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행진은 끊이지 않을 것이니 존재하는 모든 선한 것들의 존엄과 평화와 평등을 꿈꾸는 일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니 작은 차이를 넘어 작은 정파를 넘어 작은 두려움과 입속을 넘어 작은 부문과 분별을 넘어 국경을 넘어 새로운 인류애로 다시 서로를 무장하라. 과거와 소통하고 지금 여기에서 미래와 굳건히 연대하라. 정지혜 동지, 죄송합니다. 1분 38초만 형님에게 노동과 항공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승호 형님, 문화노동자 박준입니다. 어제 달려오지 못했고 화물연대 동지들 아시는 것처럼 뵙고 오늘 호철이 형이 오셨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 그렇게 같이 노래하고 뜨겁게 환하게 했던 노래 중에서 짧고 굵게 화업가 여기 모인 동지들과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맞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대궐 두둔하고 지킨다 어저기 나라에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아부터 대구로 뭉친 우리 대만 깃발 아래 나선다 흩어지는 누나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진행!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준 동지를 뵀는데 급하게 청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인과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을 간소화하면서 헌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평소에 저희가 고인께 만약에 여쭤봤으면 어떻게 이 추모제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의 다짐의 시간을 가질지 감히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저희 청년활동가들 2달 전에 밥 한 끼 사주겠다고 그 아픈 몸으로 오셔가지고 아마 청년활동가들 보고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처음으로 동지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인을 불렀던 다양한 이름들, 선배님, 친구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지만 고인을 박승호 동지라고 우리가 같이 부르고 그리고 우리 동지 덕분에 우리 모두가 동지로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슬픔을 채 견뎌내기도 어려운 시간이고 이제 발인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고 서로의 얼굴과 그리고 고인과 함께 살아왔던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몸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으로 단순하게 써 있는 것처럼 노동자 민중이 한국 사회라는 가르침으로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다짐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모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인 시간은 내일 아침 6시 50분입니다. 아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잠시까지 고인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